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예, 목소리만 듣다가 이게 실물 보니까 좀 신기해요.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다채로운 얘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런저런 부정선거의 정황들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각종 유수한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뭐 저까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했었죠. 일루미나티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부터 이미 탄핵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빌며 담아 트럼프 대통령을 끄집어내겠다는 그 의지 또한 진작부터 그들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피력하고 있었는 걸 볼 수 있었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 만약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 카멜라요, 카멜레온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조진핑 시대가 미국에 도래하게 된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종말을 맞게 될지 여러분들께 음모론 따위가 아니라 꽤 무게감 있는 설명으로 나눌까 합니다. 왜 조진핑이냐고요? 조진핑 바이든. 네. 조진핑이 들어서면 미국의 운명은 조진 겁니다. 아하. 사실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조진핑 시대인 겁니다. 원래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했다면 바로 그때 완성되었을 계획이었죠. 이 내용은 나오미 캠벨이 아니라 나오미 울프 그 아우하는 그 늑대 늑대인데 일이지 그 어쨌든 나오미 울프라고 하는 미국 여류학자의 저서인 미국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 책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자, 먼저 이 양반 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진보적 사회 비평가, 페미니스트하다 시작부터 불길하네요. 예일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28살에 첫 저서 아름다움의 신화. 자, 그 책을 통해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주요 저서로는 불에서 불로, 새로운 여성의 힘, 국민의 힘이 아니고 여성의 힘이네. 그리고 여성성을 향한 비밀스러운 투쟁, 난교, 제목이 말하는. 어쨌든 2000년 미국 대선 때 민주당 엘고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과 엘고어의 자문을 역임했어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에 기고를 하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계열의 좌파 저널리스트입니다. 어? 왜 좌파가 그러니까 좌빨이 쓴 책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분석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조금 그렇다 하실 거예요. 이에 나오미 울프라는 좌파 학자가 민주당 클린턴 정권이 물러나고 공화당 부시 정권이 들어선 후에 미국이 일단 자기 기준에서 민주주의를 잃어가고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는 모습이 어지간히 법치의 붕괴와 미국의 종말로 보였나 봅니다. 저자의 시각에서 이 부시 정권은 그야말로 암울하고 어둡기 그지없는 적폐였습니다. 지금 좌빨들이 뭐 이명박근혜 시대 어쩌고 하는 것처럼 그 전 정권의 적폐가 가득했던 시절이었어요. 부시 정권은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 정권이었는데 이 책이 출간됐었던 2007년에는 몰랐겠지만 그때부터 1년여 후 오바마 정권이 수립되면서 겉으로는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오바마 정권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순풍을 끊어버렸죠. 부시맨이 물러가니 벼락이 떨어지네. 완전히 벼락 오바마야. 아시죠? 일명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라 불리는 그 일루미나티의 음모 세력들이 미국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실상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공화당 내 일루미나티 괴뢰인 네오콘 그 세력을 대표하는 누구? 조지 부시. 미국을 조지고 부시고 했던 그 조지 부시. 이 정권이 먼저 한 차례 미국 뉴월드화의 베이스를 깔아뒀습니다. 기존의 민주주의 체제 그 시스템을 뒤엎는 언제라도 독재 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깔아뒀어요. 이어서 일루미나티의 직계인 오바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온갖 악법과 통제들을 세팅함으로써 미국을 이제 시스템 차원이 아니라 근본부터 갈아엎었던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건
반기문 더 오일 장어라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했을 때, 그리고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을 할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보자면은 부시가 불필요한 전쟁으로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테러와의 전쟁을 무실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등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다면, 이어서 오바마가 그 말아먹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확인 사살했습니다. 전임 부시 정권 때 막 통제되고 쥐어짜이고 하던 걸 풀어주는 척 하면서 오히려 그 인권과 자유 개념을 좀 이상하게 적용했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랄한 법을 적용했죠. 자유와 인권을 구실로 자유와 인권을 말살시켰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어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PC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렇게 국민들의 입을 막는 무서운 통제를 가했던 겁니다. 이렇게 부시와 오바마의 세트 플레이는 미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종주국이 아닌 신세계 질서의 괴뢰 정권으로 만들기 직전에 이르렀고, 2016년에 힐러리만 딱 앉았으면 체크메이트 하는 것인데, 세상 일에 고르고 엿장서 만들어 되는 법이 없지라 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미국 국민들의 권기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그 호걸이 집권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되튕겨버리는 쾌거를 이뤄낸 것이었죠. 나오미 울프의 이 책 미국의 종말은 오바마 정권의 폐악질을 아직 구경해보지 못했어, 이 사람이. 딱 부시 정권까지의 모습만 보고서 쓴 불완전한 청사진이었는데, 뜻밖에도 이게 불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시와 오바마를 비롯한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미국의 모습을 좌파 민주당 그쪽 추종자의 손으로 폭로시켜준 거였어요. 2007년에 이 책 내용이 현 2020년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 진핑 바이든의 시대가 오지 않기를 한층 더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 미국의 종말은 총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제가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이렇게 진짜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대감을 가지고 내 외부에 있는 적을 지목한다. 즉,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둘째, 고문이 행해지는 비밀 감옥이나 강제 수용소를 만든다. 이건 국내판에서는 이제 비밀 수용소를 건설하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시민들과 관계없는 계급제도나 사적인 군사조직을 만든다. 준군사 조직을 육성하라. 그리고 네 번째, 내부 감시제도를 만들어 일반 국민들을 사찰하라. 다섯 번째, 이익집단을 핍박하고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여섯 번째, 시민들을 무차별로 임의로 체포하고 구금한다.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아니면 말고 하고 슬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내가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 빨고 살아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개인을 주목한다. 핵심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한다. 아홉 번째,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역자로 몰아붙인다. 즉,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은 간첩행위로 몰아가고, 비판하는 해당 인사는 국가 반역죄로 몰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법치주의를 폐지하고 법의 지배를 뒤엎는 겁니다. 2007년 당시 부시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좌파 민주당 인사가 작성한 이 내용이 2020년 현재, 그리고 조 진핑 바이든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완성될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킨다. 이 조진핑 바이든은 이제 북한, 중국 등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계속해서 전쟁 도발의 징후를 보일 겁니다. 문제는 이 전쟁은 공산주의를 끝내버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를 파탄내고 전 세계를 혼란케 만들 목적이, 한마디로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냥 시진핑 모가지만 뚝 따고 중국 공산당만 붕괴시키고 끝낼 수도 있는 것을 승자 패자 없이 지루하게 끌고 피해만 가중시킬 겁니다. 그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IS와의 전쟁 아주 몇 년을 끌었죠. 그런데 트럼프 간단하게 해결했죠. 그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비밀 수용소를 건설한다. 이것은 이미 전 오바마 정권 때 연방재난관리청이라고 하는 피마 산하의 수용소 600개소를 완성했습니다. 조 진핑 바이든이 집권한다면 이제 그 수용소에 손님들을 초대하겠죠. 600개소의 수용소 2,500만 명이 수감 가능하답니다. 자, 세 번째, 시민들과 관계없는 계급제도와 준군사 조직을 육성하라. 자, 첫 번째는 이미 있어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라 불리는 엘리트 계급들이 이미 득세하고 있죠. 근본 미국 대선을 준하여 모습을 드러낸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안티파, 리퓨즈 파시즘, MLB, 그게 뭐나? Better Lives Black, 흑인 목숨도 중요하다. 아무튼 이런 단체들을 비롯한 폭력 집단들이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막 폭행하고 약탈하고 깽판을 부리고 있죠. 조 진핑 바이든의 시대에 본다면 그때는 히틀러의 나치 돌격 때나 모택동의 홍위병,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 같은 그런 역할을 이것들이 하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내부 감시 제도를 만들어 일반 국민들을 사찰하라. 이거는 이미 부시 정권 때 9.11 테러를 빌미로 베리칩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생체 칩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조진핑이 들어서야 된다면 자기 스폰서인 시진핑을 따라 미국은 스마트 시티가 수립될 겁니다. 철저한 빅브라더, 판옵티콘의 감시 체제가 수립되면서 베리칩이든 나르파 하이드로겔 센서든 인체에 이식하는 칩이 상용화될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이거는 뭐 우리나라나 저기나 이미 좌파들이 잘하고 있는 짓이죠. 여섯 번째, 시민들을 무차별로 체포하고 구금한다. 자, 보세요. 지금도요, 페이스북, 트위터, 글 한 번 마음에 안 들게 올렸다고 삭제당하고 계정이 정지당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그쪽 정권이 들어선다면 거기 입맛에 안 맞는 일을 하는 인사들이 무사하겠습니까? 이 6번 항목은 위에 이제 비밀 수용소와도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무차별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 구금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중요한 개인과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는 것. CNN을 비롯한 주류 언론들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반글로벌리스트 인사들을 음해하는 것으로 기사의 많은 부분을 떼우고 있습니다. 거의 중상모략에 가까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쪽이 팔리지도 않는지 반나절도 못해서 뿌렁난 거짓말을 눈도 깜짝 안 하고 태연하게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녀시대 팬이야? 어? 아주 태연하대. 여덟 번째,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고 언론을 통제한다.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이라 불리는 이들. 지금도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국가급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을 날리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된 것 같죠? 근데 이게 자유가 보장된 게 아닙니다. 교묘하게 언론의 자유가 통제당하고 봉쇄된 게 진실이지. 저 흑막 세력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이 보도되고 있고 나오고 있고 이용되고 있잖아요. 바이든의 시대가 된다면 공식 언론만이 아닙니다. SNS도 자유롭게 쓸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각이겠습니다. 자, 9번,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역자로 몰아붙인다.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 반역죄로 몬다. 이 내용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어요. 뭐 간첩행위나 국가 반역죄라는 항목보다는요, 오바마 때 만들어진 차별금지법, 그에 따른 정치적 올바름에 의해서 일명 PC들, 그쪽 이념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매도하냐? 인종차별주의자, 극단주의자, 백인 우월주의자, 성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에 들어간다면 미국 사회에서 거의 절반쯤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장된 사람들이 무차별로 체포되어 수용소로 고고싱 하겠죠. 누가? 그 조진핑의 시대가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10번, 법치주의를 폐지하고 법의 지배를 뒤엎는 것도 그때는 퍼펙트하게 완성될 거예요. 지금도 무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헌법을 무시한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의 선동이 난무하는 걸 여러분 직접 보고 계시잖아요. 시간 단위로 보고 계시잖아요. 과연
조 진핑 바이든이 들어선다면 그때부터는 미국의 법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할까요? 아예 그 법이란 거 진품 명품이나 내보내야 될 문화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10대 항목들을 저자인 나오미 울프는 자기네 민주당이 저지르는 짓이 아니라 전 정권의 적폐라고 몰아붙이고 있죠. 오바마 정권의 출범을 열렬히 환영했겠지만 정작 그 자신이 쓴 책 내용들은 그 적폐 정권 이후에 들어서 민주당 정권에서 완성되었던 겁니다. 부시와 오바마에 걸쳐서 미국의 종말을 진행해온 딥스테이트들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최고의 발악을 하고 있다가 행여 실수로 조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망설이지 않고 최단 시간 내에 미국을 멸망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근본 미국 대선에서의 딥스테이트와의 싸움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만이 아닌 어쩌면 이 세상의 운명이 걸린 것일지도 몰라요. 하늘과 땅을 걸고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를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미국의 애국 시민들을 위해 뜻있는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마음속으로 응원이라도 같이 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말입니다. 저렇게 깝깝한 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지켜나가고 그렇게 담대하게 맞서는 그런 지도자를 가진 미국 시민들이 정말 부럽네요. 그런 리더가 있고 그런 리더를 세워낸 국민들이 있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있기에 본 게시탐 중에 생각하기에 미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자유의 땅으로 불의에 맞선 용감한 자들의 고향으로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나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교도사였습니다. 안녕. 감사해요.